안녕하세요. 해성김입니다. 9월 10일 화요일 해외 선물 시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나스닥 장기 흐름부터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나스닥 100 인덱스 주봉으로 보시면 2002년 10월부터 2007년까지 대파동 1파동 진행되었고 2파동이 2008년까지 진행한 다음에 대파동 3파동은 2021년 말까지 진행되었고 이후 대파동 4파동이 2022년 말까지 진행된 후에 현재는 대파동 5파동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5파동 중에서도 현재는 중파동 4파동 구간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4파동은 러닝 플랫 형식으로 이전 이 대파동 5파동의 채널 하단까지 근처까지 확인하고 올라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봉상으로 보시면 이전 고점을 이은 저항선을 하방 이탈해줬으나 전일 반등이 진행되었는데요. 지금 반등이 꽤 좋게 진행되었다고 해서 그 하락이 완전히 끝났을 가능성을 보는 것은 조금 섣부른 감이 있습니다. 이전에도 크게 상승 나온 후에 이 상승을 잡아먹는 음봉이 나오면서 지속적으로 계단식 하락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저항선까지는 올라올 수 있으나 이 저항선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포지션을 잡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나스닥 선물 차트입니다. 나스닥 선물 차트로 단기 흐름 보시면 7월 중순부터 하락파동 WXY 파동으로 진행되었고 이후 상승이 진행되었다가 다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조정이 언제 끝날 것인지 어디까지 진행될 것인지가 중요한 관심사가 되는데요. 지금 이 조정은 제가 이렇게 그려놓은 큰 조정 파동 채널을 따라서 하락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그 중에서도 하락이 ABC로 진행되는 것이라면 이 지금 C파동 채널은 이와 같이 그려볼 수 있습니다. 이 회색 선이 C파동 채널인데요. 지금 보시면 딱 이 채널에 상단에 걸쳐 있죠.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저항을 받고 내려갈 수도 있고 만약에 지금 구간을 뚫어준다면 이 채널에 평행한 추세선이 18,800에서 900 사이에서 저항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저항선은 18,750이고 2차 저항선은 18,850선 되겠고 이것마저 넘어준다면 19,000 초반대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저항선까지 넘어주고 19,000을 넘어간다면 조정이 끝난 것이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물론 19,000까지 가준다면 조정이 끝났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WX, YX, Z 형태로 하락파동이 5개의 파동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19,000까지 가준다면 ABC 조정은 마무리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WX, YX, Z 형태의 조정이 올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시고 매매를 하셔야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사실 이 CPI 발표 전후로 하락을 더 하고 그 후에 CPI가 기대치보다 좋게 나오면서 상승으로 반전되는 양상을 좀 기대를 했는데요. 지금 이렇게 월 화중에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CPI 후에 큰 상승이 나올 수 있을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내일 대선 토론까지 어떻게 흐름이 진행되는지 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내일 대선 토론 전후 흐름까지 보고 나면 CPI 발표 후에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예측이 어느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은 찐 반등이라고 하기에는 기울기가 그렇게 가파르지 않고 이전에도 이런 식으로 급상승하면서 좋은 모습 보여주다가도 일정 저항선을 뚫지 못하고 하락하는 모습 나왔고요. 이게 만약에 찐 반등이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이전에도 크게 상승 나왔다가 이전 하락 채널 하단 맞고 내려오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딘가의 저항선에서는 맞고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맞고 내려올 때 이전 저점을 깨지 않고 상승해 주는지 그 지점을 보고 매수를 들어가시는 게 좋고 지금은 오히려 저항선들 기준으로 숏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18,750이 기본적인 1차 저항선이니까 이거 기준으로 숏을 들어갈 수 있고, 조금 더 안전하게는 18,850선으로 매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S&P 차트로 보시면 7월 중순부터 하락파동 WXY 파동 진행되었고요. 이후 상승 후에 A, B, C로 크게 하락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S&P 경우는 A파동의 기울기가 C파동보다 훨씬 완만했기 때문에 하락 채널을 그리기가 좀 애매해서 C파동 채널만 그려보자면 지금 C파동 채널을 이제 막 벗어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차 채널 상단을 따라서 떨어져 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준다면 이전 이 채널의 평행한 추세선에 맞고 저항을 맞을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라면 이 채널 하단에 맞았을 때 그때 숏을 진입할 것 같습니다. 20년물 채권 금리 보겠습니다. 20년물 채권 금리는 23년 10월 말부터 하락 파동을 ABC 형태로 띄고 있고요. 이 C파동은 하락 채널에 따라서 하락하고 있는데 지금 어제부로 다시 한번 이 채널 하단을 이탈한 모습입니다. 이탈한다면 사실 크게 하락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지금 이 하락 지점으로부터 A, B, C로 한 자리 더 반등 주고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추세는 하락이니 채권 선물회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채권 선물은 23년 10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대파동 1파동 진행하였고 대파동 2파동이 올해 4월 말까지 진행된 후에 현재는 대파동 3파동 구간으로 보고 있고요. 3파동은 비교적 깔끔한 파동 진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회 1, 3회 2, 3회 3, 3회 4 그리고 현재는 3회 5파동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좀 더 짧은 시간봉으로 보시면 최근에 3회 3파동 큰 상승 보여준 후에 ABC 러닝 플랫으로 3회 4파동을 마무리하고 바로 급상승이 나왔죠. 그러다가 전일, 장전에 크게 하락이 나오면서 1, 2, 3으로 지금 올라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정이 나오더라도 결국에 다시 이전 고점을 넘는 상승을 보여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3회 5파동이 끝나고 나면 4파동 조정이 오게 되어 있는데 지금 큰 흐름에서 봤을 때 보시면은 1파동이 이렇게 나왔고 2파동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1, 2, 3으로 갔을 때 4파동이 이 1파동과 겹치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3회 5파동이 연장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3파동이 비교적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4파동 조정까지 생각했을 때는 더 크게 올라가 줘야지 맞거든요. 저는 이 채권 선물 차트가 임펄스 파동을 이루면서 올라갈 것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상승을 아직은 더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상승 후에 조정이 온다면은 아직 3파동이 끝나지 않은 것일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고요. 3파동의 종결점은 1파동보다는 훨씬 높이에서 끝나는 것이 파동의 흐름에 더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로 차트 보겠습니다. 유로는 대파동 1파동을 2022년 10월부터 시작해서 23년 7월까지 진행한 후에 대파동 2파동이 24년 4월 중순까지 나왔고 현재는 대파동 3파동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3파동은 다시 한번 3회 1, 3회 2파동 이후에 3회 3파동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제가 최근에 이렇게 갑자기 크게 상승이 나왔을 때 3회 3회 4파동이 아직 안 끝났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3회 3회 2파동과 파동 크기가 파동의 길이가 같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당시에도 올라가는 듯 하다가 한 차례 더 저점 갱신을 해주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올라가는 척 하다가 한 차례 더 저점 갱신을 해주고 올라갈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아직 3회 3회 4파가 안 나온 것으로 보고 있고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마무리되고 올라갈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분할 매도 기간이었던 것처럼 이 구간에서는 분할 매수 가능한 구간입니다. 오늘 내일 사신 다음에 이 추세선
돌파해주는지 보고 돌파해준다면 홀딩하고 저항을 맞는다면 약 익절하고 매도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매매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골드 보겠습니다. 골드는 3회 3파동을 23년 10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현재는 그 중에서도 5파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5파동은 2파동까지 진행한 후에 현재 좀 명확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는 3파동이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이 3파동은 1, 2, 3, 4, 5로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구간은 이 5파동이 어쨌든 언제든지 절단이 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매하는 것이 조금 위험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골드를 이전에 매매하셨던 분만 건드리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고 골드를 이전부터 매매하셨던 분이라면 그리고 이 선물 매매를 잘 하시는 분이라면 이제 저점들에서 매수 잡고 손절가 잡아두고 이제 홀딩하는 식으로 아마 수익을 지속적으로 볼 수 있는 구간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언제든지 꺾일 수 있다는 점은 조심해서 매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크루드오일 보겠습니다. 크루드오일은 2022년 3월부터 하락파동을 시작해서 A, B, C로 하락이 나온 것으로 보고 있고요. 현재 이 C파동은 A, B, C로 다시 한번 하락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하락은 채널을 따라서 일정하게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 구간부터 채널을 따라서 일정하게 하락하다가 지금 채널을 벗어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구간에서 숏을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 구간에서 숏을 들어가신다면 그래도 50% 이상의 승률은 볼 수 있겠지만 사실 크게 올라주면서 다시 한번 지그재그 형태로 하락이 진행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간은 조금 위험하고 특히나 손익비가 잘 안 나오는 구간입니다. 손절을 하게 된다면 이 구간까지 버텼다가 손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손실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숏을 들어가는 것보다는 충분히 올라준 다음에 재차 하락하기 시작할 때 그때 고점을 기준으로 손절가 잡고 숏을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루드 오일이 지그재그 형태로 하락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지그재그 형태로 이런 구간에서 다시 한번 숏을 잡아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N 차트 보겠습니다. N은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우하향해 오다가 7월 중순부터 상승을 시작했죠. 상승 1파동이 8월 초까지 진행된 후에 2파동이 러닝 플랫 형식으로 9월 초까지 진행되었고 이제 3파동 상승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1, 2, 3으로 올라갈 수 있는 구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 분할 매수 가능한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조정이 언제까지 진행될지는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분할 말 그대로 조금씩 매수해 보시면서 수요일 정도까지 사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코스피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질문 주신 분이 계셔서 이제 분석 올려드리는데요. 코스피 차트는 2020년 3월부터 대파동 1파동을 21년 초까지 진행한 후에 대파동 2파동이 23년 1월까지 나온 후 3파동 진행하고 있는 구간으로 볼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지금 조금 애매한 것이 3파동이라고 하기에는 1파동보다 기울기가 너무 안 좋죠. 너무 낮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 3파동 채널을 하단 이탈해준다면 ABC로도 볼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스피 차트는 굉장히 안 좋은데요. 지금으로서는 이전 이 3파동 채널을 하단 이탈해준다면 추가적인 하락이 275까지도 나올 수 있는 것을 감안해야 되고요. 그래도 이 채널 하단이 지지되어 준다면 다시 한번 크게 상승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상승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 파동 카운팅이 좀 애매한 게
사실 3회 1, 3회 2, 3회 3, 3회 4 이렇게 보기에는 3회 4 파동이 이미 3회 1 파동과 겹쳐버렸거든요. 그렇다면 그 다음 카운팅은 3회 1, 3회 2, 3회 3회 1, 3회 3회 2, 3회 3회 3으로 치고 나가는 카운팅으로 볼 수 있는데 과연 그렇게까지 큰 파동이 나올 수 있을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 기준점은 이 3파동 채널 하단을 지켜주는지 이 정도밖에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겠고요. 단기적으로는 이평선들 위로 올라주는지를 보고 판단을 해야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